저거 내 옷인데? 여러분 BTS가 제 옷 입었어! 이렇게 바자보이즈의 의상의 모티브가 저희의 대박이네요. 리슬의 의상입니다. 실제 저희가 그런 K-POP 아티스트들의 무대 의상을 워낙 많이 했고 그쵸. 일본식 의상 같다는 지적이 일면서 좀 오해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오해 기사가 너무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복 트렌드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BTS, 마마무 등 인기 K-팝 아티스트의 협업으로 한복의 위상을 널리 알리셨고 한복 브랜드 최초로 밀라노 패션위크에도 쓰셨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요. 오늘 한복의 혁신가 황희슬 디자이너님을 모셨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도요. 제작하신 한복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전통 한복과는 좀 다른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만들고 있는 한복을 전 모던 한복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전통 한복은 보통 이제 실크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실크는 세탁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기계 세탁이 가능하게 혹은 건조기로 드라이할 수 있을 이런 소재로 변경한다든지 좀 더 트렌드를 담아서 패셔너블하게 또 입을 수 있도록 형태를 변형한 걸 말해요. 네. 지금 입으신 이 옷도 굉장히 트렌디하지만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나요. 맞아요. 이 안에 입은 거는 이렇게 늘리면 쭉쭉 신축성이 있는 마치 우리 티셔츠 입는 그 재질이거든요. 전통 한복과는 다르게 편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 겉에 입은 거는 한복의 도포라고 부르는 이렇게 길게 꼬리가 달려서 이렇게 날리는 선비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조끼인데요. 이렇게 일반 원피스나 드레스 위에 레이어드를 해서 믹스앤매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 좀 현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옷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귀걸이, 놀이개, 그리고 나아가서 라이프 스타일 용품들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김태리 배우님 화보 속에 한복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의상을 제작하실 때 특별한 스토리가 있으셨나요? 김태리님 화보는 결과물이 이제 타임스퀘어 광장에 굉장히 크게 걸리면서 뿌듯했던 작품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현대화된 한복을 하다 보니 늘상 그런 지적이 좀 있어 왔어요. 한복을 너무 좀 변형하는 게 아니냐. 잘못된 방향으로 오리지널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좀 이런 우려가 있으셨었는데 이런 현대적인 것들도 결국 우리의 전통의 뿌리에서 왔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태리 배우님의 의상은 최대한 그 한복 원형에 가까운 그런 오리지널 한복을 기초로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배우님과 만나서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갔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혹시 이 색깔에 담긴 의미가 있나요? 아주 정말 애정 있게 이 한복을 대하시는 걸 보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협업을 정말 많이 해봐도 셀럽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뭐 챙기지 못하고 이러시는데 오랜 시간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는 걸 보면서 이분 정말 한복과 전통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게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또 결과물이 더 좋았던 것 맞아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뭔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BTS 지민의 부채춤 무대 의상을 제작하실 때 어떠셨나요? 사실은 BTS인지 몰랐어요. 스타일리스트님이 연예인 셀럽 행사를 하는데 의상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만 하셨고 누군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얘기를 해주세요. 누구가 이제 착장을 하실 거고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잡지인지 이런 아무튼 활동이 최대한 편한 남성 이 팬츠가 필요하다. 활동이 편한 춤을 추는 가수겠거니 짐작을 했고 나중에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알았어요. 그때 하신 거예요? 네, 몰랐어요. 보내고 나서도 몰랐어요. 멜로뮤직 어워드의 그 시상식에서의 퍼포먼스 의상이었고 저도 보면서 뭐야 저거 내 옷인데? 몇 번을 보면서 맞지 하면서 막 봤고 그 본 순간에는 제가 진짜 그 길거리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여러분 BTS가 제 옷 입었어! 이렇게 막 외치고 싶은 막 심정이었었고 특히 그 무대가 레전드로 회자가 되면서 저도 그때 봤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진짜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기회가 된다면 7분 모두의 의상을 꼭 반드시 보고 계세요? 반드시 제가 BTS 7분의 의상을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한복 디자이너가 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한복을 원래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한복을 만드는 한복 기술자셨더라고요. 어린아이의 그 씨앗이 지금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신기해 저도. 네. 한복 브랜드 리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제 이름이 황이슬이거든요. 그래서 이슬이라는 이름을 따서 발음하시기 쉽게 리라고 바꿔서 리슬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 로고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한글을 그대로 좀 활용하자. 한글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 모양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 모양을 기호화해서 리슬이라는 어떤 하나의 심볼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제 로고예요. 지금까지 진행하신 콜라보 중에 가장 기억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했던 올리브영 사례가 기억나요. 올리브영 하면 K뷰티의 선봉에 있고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셔서 기념품을 또 쓸어가는 브랜드가 됐는데 거기에 피리밀리라고 하는 PB 상품 브랜드가 있고요. 외국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되게 한국적인 컨셉트의 뷰티 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상품을 만들게 됐었고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었지만 그 한국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좀 어렵지 않게 또 좀 직관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요 고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진짜 메일과 디자인 스케치와 이런 것들이 오갔고요. 파우치, 브러쉬 붓, 뷰러 뭐 이런 거에 이제 단청의 문양을 모티브로 한 이런 꽃 패턴들을 좀 넣어가지고 디자인이 좀 완성되었는데 반응이 아주 하자마자 좀 좋아서 당연하죠. 되게 외국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한국적인 걸 작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알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보람찼어요. 패션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한복을 선보이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엄청 떨었어요. 꿈의 무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그 4대 패션 위크를 공부하고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보면서 나도 이런 무대 언제 서보나 서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거기 간단히 그것부터 사실 떨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국가를 업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뭘 보셔야 되지? 막 대한민국에 뭔가 누가 될 것도 같고 막 이래서 많이 떨었고요. 결국 내가 잘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조금 마음을 빼니까 그때부터는 작업에 좀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이제 들고 가서 선보였을 때 정말 많은 좀 찬사를 받았어요. 보그, 엘르 오셔가지고 취재와 기사를 써주셨고 현장에 있던 유럽에서 패션 비즈니스 하시는 한 회장님은 저희 옷을 보고 영 트래디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트래디션이 이렇게 젊고 혁신적일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해주셔서 그때 막 부담감이 싹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 또 끝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또 많이 또 알려지고 나서부터 더 또 높아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넷플릭스 시리즈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거기서 한복 입고 난리가 아니에요. K-팝 데몬 헌터스의 아트 디렉터가 타자보이즈의 의상을 디자인할 때 저희 의상을 보고 모티브 했다고 저희 사진을 올리면서 저희가 이런 의상들을 보고 모티브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머나 그래서 타자보이즈의 의상의 모티브가 저희의 대박이네요. 리슬의 의상입니다. 실제 저희가 그런 K-팝 아티스트들의 무대 의상을 워낙 많이 했고 그쵸.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먹고 기뻤죠. 디자이너로서 힘든 순간도 언제신가요? 제가 만드는 게 이제 모던 스타일의 한복이잖아요. 지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려들. 그건 한복이 아니야. 그건 한복을 파괴하는 일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정체성이나 철학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한 전통 문화를 다루는 기관의 단체 유니폼을 제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본식 의상 같다는 지적이 일면서 기사가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보였던 그 옷은 정확한 한복의 그 모티브와 원형에 있는 조선 중기, 전기식 한복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색적이어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은 조선 후기식 한복을 많이 알고 계세요. 짧은 저고리에 치마가 굉장히 넓은. 근데 한복에 이렇게 짧은 저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덮는 긴 길이의 한복도 있고 팔을 덮고 소매가 엄청 커서 지금의 오버핏 같은 형태의 한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좀 낯설다 보니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오해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오해 기사가 너무 일파만파 퍼지면서 좀 그랬었지만 많은 팬분들이 그게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응원한다.
그리고 한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멈춰져 있는 옷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또 그 필요한 일을 해주고 있다라는 응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번 뉴욕 패션위크에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조금은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신생아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이 있는 이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트렌드도 보고 하면서 여기에 맞는 디자인들도 앞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인연도 맺고 힙한 그 뉴요커들이 한복을 입고 타임스퀘어 광장 같은 데를 딱 걸어가는 너무 좋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많이 와주세요. 네, 너무 그러고 싶어요. 네, 진짜 그런 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